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날아와 있냐면요.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14시간의 비행 끝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EX30 세계 최초로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왔어요. 제가 해외 출장도 처음인데 또 이 EX30이 세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승을 먼저 시작을 한 선배가 계시죠. 제 옆에 타 계시는 바로 오토캐스트의 이다일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다일입니다. 선배 먼저 타고 오셨거든요. 근데 먼저 타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이 차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승차감이 좋네요. 수업 지점에서 다른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소형차에 사실 이렇게 전기차 만들면서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넣었고 무거워졌는데 그만큼 서스펜션 세팅을 잘해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았어요. 물론 여기 바르셀로나 인근 도로가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느낌으로는 볼보의 지금까지 나온 더 위에 고급 차들, 더 비싼 차들, 이런 차들 못지않은 훌륭한 승차감이 아니었나. 동급 전기차 중에 승차감 최고. 오.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가 운전하실 때 동승석에 앉았었는데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그 원페달 드라이빙을 실현할 때도 뭐 선배가 운전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C40이나 XC40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보는 EX30에서 룸 테마가 4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이 차에 들어가는 테마는 브리즈라는 테마입니다. 뭐 화창한 날에서 영감을 받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볼보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이 브리즈가 가장 국내 어떤 정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브리즈를 국내 시장에 먼저 내보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실제로 봤을 때 어떠세요, 선배? 국내 정서와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깔끔하고 뭐 이런 디자인들을 좋아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볼보하고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워낙에 볼보에서도 약간 되게 그 스웨디시, 맞아요. 스칸디나비안, 되게 깔끔하고 아늑하고 좀 뭔가 집 같은 느낌, 이런 거를 또 선호를 하다 보니까 브리즈가 들어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4년식으로 업그레이드한 C40 리차즈를 탔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뭔가 깔끔한 모습보다는 약간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는 똑같이 센터 디스플레이였지만 좀 뭔가 테슬라스럽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 계기판이 없어지고 계기판에 보여지던 정보들이 이 디스플레이 위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뭐 맵도 표시되고 공조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차를 타는 느낌보다는 테슬라 처음 그런 모델 3, 모델 Y를 탔을 때 그런 자동차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글로벌 사양이에요. 구글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T맵을 기반으로 하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공조 버튼부까지 이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는 거는 앞선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공조 버튼부의 그런 직관적인 반응성을 저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로 들어갔을 때 좀 앞에 전방 시야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 아리아가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바람이라든지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조절하는 것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다른 여타 기능들을 활용하는 게 다 음성 인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디스플레이를 많이 조작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돼요. 볼보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 요거는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배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계기판이 앞에 없으니까 자꾸 여기를 보게 되니까, 그치? 네, 그거는 또 시야를 좀 시선을 뺏기게 되네요. 나빠. 전방 시선을. 나빠. 그거는 나빠. 그리고 방향 지시등 켤 때도
여기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게 그렇지. 되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요 윗부분에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셨죠. 스티어링 휠은 지금 D컷인데 위아래가 다 깎여있는 형태고요. 일단은 잡았을 때 이 림 부분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웬만한 모든 운전자분들이 되게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핸들링을 하기가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핸들 뒤로 이제 변속 레버가 달려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이런 차량들에서 이미 만나봤던 거라서 엄청나게 신선한 요소는 아니지만 기존의 이제 C40 리차지에서는 이게 기어 레버로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기차라기보다는 그냥 뭐 내연기관 차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얹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지? 약간 요런 학습적이게 느꼈다면은 이 차는 정말 요런 레버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이 차가 진짜 찐 전기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시승하는 차량은 그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에다가 싱글 모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WLTP 기준으로 480km입니다.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차량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시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싱글모터 익스텐디드 롱레인지 모델이 국내에 먼저 출시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 내내 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느껴보라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지금 69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배터리가 과연 어느 나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전량 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벨기에 겐트 공장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EX30의 어떤 유럽에서의 수요나 아니면 글로벌에서의 수요를 좀 감안을 해서 이 벨기에 공장을 추가를 하게 된 건데요. 중국 공장에서 이 초기 물량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차가 이제 11월에 출시를 하게 되고 고객 인도는 출시와 동시에 사전 계약을 받아서 내년 3월 정도에 고객 인도를 시작을 하게 돼요. 중국산 배터리를 쓸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조금 해봅니다. 이 차가 최고 출력은 272마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처음에 달릴 때 이 초기 발진 자체가 굉장히 경쾌했어요. 이 전기차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출발부터 최대 토크를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가속력이 상당히 좋고요. 시승차의 무게가 1775kg인데 이 차의 출력은 272마력이죠. 이 출력으로 EX30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도 아주 충분합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좀 탄탄한 편입니다. 이 차도 제가 탔던 차량들 중에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다 경험을 해봤을 때 이 차들이 좀 탄탄함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EX30도 기본기는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베이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와인딩 코스를 달릴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이 차가 전기차기 때문에 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은 게 이 전기차의 특성이죠. 근데 무게중심이 다 낮다고 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서스펜션의 세팅이 적절하게 돼야지 낮은 무게중심과 이제 합해져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이 차는 적절한 서스펜션의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와인딩 코스, 그 다음에 코너를 달릴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가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인딩을 계속 타고 있어서 일단은 핸들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제가 아까 스티어링 휠이 그러니까 림도 얇고 좀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게 이 코너길에서도 좀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돌아 나가야 하는 방향에서 이 핸들을 딱 돌렸을 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EX30은 소형 SUV지만 핸들링과 서스펜션의 감각이 완전히 좀 완성도가 높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속 방지턱 넘었을 때도 되게
넘어가고 나서 뭔가 잔진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서 이 과속 방지턱을 꾹 누르고 가는 느낌도 그냥 넘어보면 좋아. 생각보다 다음에 준비를 네. 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느낌 괜찮네, 어떠셨어요? 괜찮네.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쵸. 와, 그리고 이거 회생제동이 되게 부드럽네요. C40 리차지에서 제가 처음에 탑승을 했을 때 그 차를 이미 한번 탑승을 해본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동이 걸릴 때 이질감이 확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회생제동 단계가 온오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 C40 리차지 때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아이오닉 5의 3단계 강도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EX30을 타기 전에도 좀 걱정을 했어요. 얘가 이것도 그냥 온앤오프로 되어 있다면은 좀 너무 이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동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회생제동을 켰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제동해주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내리막길이어서 제가 가속 페달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동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내연기관차 타는 거랑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EX30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시간 시승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다시 나와서 한번 반자율 주행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어 시프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렸을 때 이렇게 계기판에 원 페달 드라이브 prevent by other active function 이라고 하면서 반자율 주행이 켜지게 돼요. 근데 사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국내에서 다른 모델들로 이제 실행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볼보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해외 도로에서 제가 달릴 때도 좀 신뢰감이 많이 가고, 근데 이 핸들을 잡으라는 그 표시는 여전히 조금 그 텀이 짧은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뭐야?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반자율 주행을 시스템이 실현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선을 잘 지켜서 이 차가 주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도 행사에 오기 전에 그 북미에서 나온 가격이랑 캐나다에서 나온 가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LFP 배터리를 단 싱글 모터, NCM의 싱글 모터, 그리고 NCM의 트윈 모터 이렇게 4륜구동 조합까지 가져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세부 트림으로 이제 코어 플러스 울트라 트림 이렇게 있는데, 북미에서는 그 상위 트림이 5,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5,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보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고, 이 EX30을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정책만 잘 하면은 엄청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선배는 혹시 이 차의 가격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이 차가 진짜 5,000 언더로만 나오면은 사실 이 EX30을 국내에서 대적할 만한 차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승을 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뭐 안전 기능은 당연히 이제 그 기존에 보여줬던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뭐 디자인 자체도 볼보의 어쨌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스웨디시 스타일을 여전히 가지고 왔지만 또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가져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봤을 때 사실 5,000 언더로 나오면 진짜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EX30이 오늘 시승을 해봤을 때 완성도가 상당히 좋고, 이 볼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차를 안 좋아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차의 어떤 판매량이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성적은 이 차가 이제 11월에 국내에 출시됐을 때 그 가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스페인에 다녀온 후에 국내에서 EX30이 론칭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는 EX30 싱글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가 출시를 했습니다. 트림은 코어와 울트라로 운영하고요. 가격은 코어 4,945만원, 울트라 5,516만원이에요. 제가 5천만원 이하로 나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두 트림 모두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5,700만원을 충족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을 경우에 최대 4천만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주행거리 인증 등의 문제 때문에 보조금 100% 혜택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만큼은 정말 인정해요. EX30은 새로운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요. 차세대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하만카돈 사운드, 또 파크파일럿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적용했잖아요. 더불어서 친환경의 가치와 또 400km가 넘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까지 품었기 때문에 볼보의 긴 대기 기간을 기다릴 만큼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터플렉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